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1999년 1월 17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살고 있는 28살 남편 김씨 그리고 27살 아내 장씨는 7년간의 동거 생활을 끝내고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미루고 미뤄왔던 결혼식을 드디어 올리게 됩니다.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해 국내 여행을 하기로 했고요. 두 사람은 그랜저 차량을 타고 서울을 거쳐 이틀 후인 19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삼척에 간 이유는 미처 결혼 때문에 인사드리지 못했던 외삼촌 댁에 들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형편이 어려운데 1999년 그 당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랜저, 이 차량을 어떻게 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당시 남편 김 씨는요, 전주에서 택시기사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그랜저 차량을 탈 수 있는 상황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 당일이었던 1월 19일, 삼척으로 신나는 여행을 출발한 신혼부부의 그랜저 차량은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삼척 시내에 들어섰고, 이때 부부가 외삼촌 댁에 전화를 겁니다. 삼촌! 저희 시내에 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 댁까지 얼마나 걸리죠? 두 사람은 곧 찾아뵙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이후 부부의 차는 오후 4시경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문이지 능선에 한 지방도로로 막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 마침 이 길이 비포장도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과 자갈들이 막 깔려 있었고 흙먼지가 심하게 날렸겠죠. 그래서 이제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마침 앞에 있던 엑센트 차량 한 대가 바로 앞에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물론 도로가 험해서 천천히 이동을 할 수 있었다 했지만 좀 너무도 느리게 주행 중이었거든요. 게다가 앞차가 느리게 주행을 하면서 일으키는 흙먼지로 인해 이 뒤에 있던 부부는 앞에 유리를 잘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남편 김 씨는 앞차를 추월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속도를 내서 앞에 있는 엑센트를 앞질렀고, 앞에 가다 보니 이제 먼지와 답답함에서 해방된 부부는 다시 행복한 신혼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방금 추월했던 엑센트 차량 기억하시죠? 이 차량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부부의 차를 추월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결국 운전석 옆에까지 바짝 따라붙더니 창문을 열고 이 부부를 향해서 험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도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남편 김 씨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화를 참지 못했고 다시 앞서가던 엑센트를 추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감정이 격해진 두 차량이 추월에 추월을 하는 상황을 약 5분간 이어갑니다. 최종적으로 부부의 그랜저가 엑센트를 앞질렀고요. 이제는 상황이 끝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남편 김 씨의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부부의 차가 멈추게 되죠. 아내가 너무도 놀라서 옆을 봤는데 남편의 머리에는 검붉은 피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아내는 순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죠. 일단 차가 멈췄고 아내가 차에서 내려서 반대쪽으로 가서 남편을 끌어내렸습니다. 봤더니 막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병원에 데려가야겠죠? 근데 연락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 저쪽 차에서 건장한 남성 2명이 장씨 앞에 멈춰섭니다. 그 아내가 그들을 딱 봤죠? 이게 실제 현장의 사진인데요. 아내가 봤을 때 다가오는 남성의 한쪽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이 상황을 파악한 장 씨는
제발 제 남편 좀 살려달라고, 우리 병원에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봅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두 남성 중 한 명은 쓰러진 남편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 장 씨의 가슴에 총을 조준합니다. 결국 아내 또한 가슴과 목 쪽에 두 발의 총을 맞았고요. 장 씨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의 행복한 여행길이었습니다. 김 씨와 장 씨 부부는 당시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죠. 결혼의 시작을 위해서 맞춰 입은 이 고운 한복은 결국 피로 물들게 됐고요. 그들의 마지막을 함께한 옷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범인 두 사람은 엑센트 차량을 타고 바로 도주했죠.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공사 현장이었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 당시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어요. 범인이 이 부인을 향해서 총을 쏘는 그 순간 그 도로를 지나가고 있던 42살의 도로공사 현장 감리 책임자 김 씨였는데요. 그 사람이 마침 이 순간을 목격하게 된 거죠. 김 씨 또한 앞에 있는 사람들 손에 총이 들려져 있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그도 달아나게 됩니다. 당연했겠죠. 그런데 이때 범인이 김 씨의 존재를 눈치챘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향해서 총을 향했고 조준 사격을 시도했습니다. 탕탕! 총성이 들렸고 불행하게도 목격자 김 씨 또한 후두부와 팔에 총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그곳을 피해 몸을 숨길 수는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총기 살인. 사실 한국에서는 총기 살인이 자주 있는 흔한 일이 절대 아닌데요. 갑자기 시골길에서 벌어진 총기 살인, 게다가 공격까지. 김 씨는 공사 현장 자신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김 씨도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가 혹시라도 잘못되었다면요. 이 시골길에서 벌어진 총기 살인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이 바로 사건 현장에 도착을 했고 현장 감식을 하면서 동시에 빠르게 이 도로 끝에다가 임시 검문소를 설치합니다. 김 씨가 다쳤는데도 어쨌든 빨리 해결을 해준 덕분에 범인은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은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사건 현장 사진에 대해서 제가 살짝 보여드릴 텐데요.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남편 김 씨는 머리 뒤쪽에 총상, 아내는 가슴과 좌측 턱에 총상을 발견됐죠. 이게 정말 유례 없는 길거리 총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사망한 상태로 봐서 경찰은 초기에 이건 원한이나 치정의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게다가요, 이 차를 수색을 했는데 안에 지갑, 가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강도의 짓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용의자를 찾을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물론 목격자 김 씨 있었죠. 하지만 그는 현장을 좀 멀리서만 목격했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뚜렷하게 보진 못했습니다. 수사가 점점 미궁에 빠졌어요. 결국 이 사건은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범인에 대한 전 국민적인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아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범인의 덜미가 잡힙니다. 범인 중에 한 명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이 사건에서 털어놨다라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소문했죠. 그랬더니 이 범인들이 수원과 안산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탐문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7월 6일 새벽 1시 30분 수원시 인계동의 한 호텔 앞에서 이 두 명의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죠. 하마터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빠질 뻔할 만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자, 그랬다면 이 범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범인은 36살의 정형구,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명은 33살의 한준이었습니다. 정형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도, 강간 혐의로 전과 6범이었고요. 한준이도 전과 5범이었죠. 이 둘의 인연은 3년 전에 어떤 팔도강산이라는 주점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정형구가 한준이를 종업원으로 쓰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가게가 닫고 나서 이후에 정형구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삼척으로 꿩 사냥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운전은 한준이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형구가 엽총을 사용해서 꿩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엽총은 이탈리아의 베넬리라는 오연발 엽총이었고 여기에 그 망원 조준경이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망원 조준경으로 보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게 발포가 가능한 장비였죠. 여기에는 슬러그라는 탄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슬러그라는 게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전쟁에서 차량을 향해 쏠 때 쓰고요. 사냥을 할 때도 꿩보다는 멧돼지나 큰 동물을 잡기 위해 사용되는 탄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탄환을 사람한테 사용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예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정형구의 실제 사진을 보실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정형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포장 도로에서 날이 좋아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모래바람을 날리면서 내 차량을 그 추월한 그 그랜저 차량을 보고 내가 열이 받았다. 그래서 따라가서 엽총을 발포했고 이 중 한 발이 남편 김 씨의 머리를 치게 되었다.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리고 정형구 또한 이 부분을 인정했고요. 그런데 아내 장 씨에 대해서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차에서 내려서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고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진술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목격자 김 씨의 진술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죠. 그가 당시에 목격한 것은 한 남자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울고 있는 여성, 그리고 그 앞에 총을 든 남성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더라도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위협을 하고 있고 죽이려고 총을 들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 피해자 장 씨의 가슴과 턱에 정확한 사격이 있었던 자국으로 봐서 일정한 거리가 이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것을 추측합니다. 결국 범인 이 정형구는 차에서 내릴 때부터 이미 아내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겠죠. 자, 근데 그렇다면 왜 차에 있던 그 가방과 지갑이 없어졌던 걸까요? 두 사람은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걸 강도의 소행으로 사건을 몰고 가기 위해서 그 차에 있던 돈 80만 원 그리고 귀중품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뭐 가방, 지갑 이런 건 그냥 야산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조작한 거죠. 이게 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앞차와 이렇게 뭐 실랑이를 벌이면서 벌어진 살인 사건인데 이 와중에 사건 후에도 이런 사건 조작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은 어쩌면 그들이 전과 5범, 6범의 범죄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 이 목격자 김 씨가 있었잖아요. 목격자 김 씨가 야 저기 목격자 있다 도망간다고 총을 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라졌어. 그러고 보니까 쟤가 나를 봤네? 우리가 두 명인 걸 봤네? 라고 생각을 했고 사건 직후에 이들은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왜냐면 둘이 같이 있으면 근처 경찰들한테 눈에 더 빨리 띌 테니까요. 그래서 정형구가 한준이를 근처 버스 정류장에 내려줬고요. 홀로 운전을 하고 가게 됐죠.
이 한 사람씩 움직이다 보니까 경찰은 물론 빠르게 임시검문소를 만들어 놨지만 그들은 의심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당시 경찰의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경찰은 목격자 김씨 말에 따라서 선택적인 검문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김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본 남성은 30대 후반의 남자 2명이고 그들이 탄 차는 갤로퍼처럼 보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은 남자 2명이 갤로퍼를 탄 차, 얘만 검문했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상 범인의 차량은 엑센트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격자 김 씨도 이제 공격을 당한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진술에 오류가 생겼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경찰은 눈앞에서 이 범인을 놓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후 수사는 방향을 잃게 된 겁니다. 정영구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오후 5시에 이 살인에 사용했던 총을 부곡 파출소에 영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개인의 총기 소유가 위법인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사냥을 하려고 총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사용하지 않는 총은 경찰서에 맡겨두고 내가 그 총을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쓸 건지, 언제 쓸 건지, 무엇을 위해 쓸 건지 다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는 유유히 총을 반납했어요. 경찰의 부실한 초동조사 그리고 혼란까지 빚어지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버렸고요. 하마터면 정말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어떤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범인 스스로 범행을 이야기하다가 덜미가 잡혀버린 겁니다. 국내에 정말 흔치 않은 총기 사건. 사실 이건 총기 살인이라는 특이점도 있었지만 이 정형구가 밝힌 범행의 동기로 인해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너 도대체 왜 김씨를 죽였냐? 라는 말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내 눈앞에 흙먼지를 날리면서 내 차보다 더 좋은 차, 그랜저를 몬 사람이 나를 추월하게 되자 마치 내 인생이 더 잘 나가는, 더 인생 잘 나가는 놈에 의해서 추월당하는 것 같았고 거기에 분노감을 느꼈다. 그래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단지 추월일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단지 차량일 뿐이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범행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가 차에서 내려서 그 아내에게 다가갔을 때 분명 한복을 입고 있는 신혼부부를 보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저히 일방적인 상식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영구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했던 한준이는 살인 방조 혐의로 5년형을 구형받게 됐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약 60여 명의 사형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정영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다가 2002년 다시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정영구와 한준이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한 번 더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김 씨와 장 씨 부부가 7년 동안 동거를 했었잖아요. 사실 부부 사이에는 7살, 2살, 2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딸들이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이 아이들에게 돈이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에 법원의 배상 판결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